네, 4월 모의고사 좀 늦었지만 생명과학 2 해설해 보겠습니다.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뭐 2는 전범위가 아니어서 1챕터밖에 안 나와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고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세포에서 출제됐고요. 식물세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고 아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액포가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핵이죠. 그 다음 C는 미토콘드리아고 그렇게 되겠네요. 자 봅시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액포이다. B는 핵이니까 당연히 전산 RNA가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크리스탈 구조를 갖는다. 그렇죠. 이렇게 접혀진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과서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번 보실게요.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크기를 측정한다. 현미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반 렌즈에 마이크로미터 끼웠고 대물에 마이크로미터를 끼웠다. 그리고 대물뒤에 놓는다. 현미경 배율을 100배로 했을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내 눈금과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이 일치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나까지 보고 나서 보시면 일단 대물 마이크로 눈금이 한 개에 10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대물은 물건 놓는 쪽은 눈 되는 쪽이 일찍 저반이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배율이 일단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눈금, 대물의 한 눈금이 저반에 몇 눈금이래요? 하나, 둘, 셋, 네 눈금이래요. 아이고, 지우개 미안해요. 한 칸 더 해서. 자, 하나, 둘, 셋 해야지. 하나, 둘, 셋, 네 눈금이래요. 그럼 이 한 눈금이 대물의 한 눈금이 지금 10 마이크로미터다라고 줬습니다. 그럼 접안에서는 네 눈금이니까 접안의 한 눈금은 4분의 1이잖아요. 얼마예요? 2.5 마이크로미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 마이크로미터에 4대 1이라고 하니까 4분의 1에서 2.5 마이크로미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죠? 이렇게 이런 문제는 한번 잘 보시면 계속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마이크로미터를 치우고 물체를 놨어요. 세포를 놨는데 세포는 눈금이 기억이었다.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대물의 배율을 4배 증가했더니 세포 A의 눈금이 60이었다라고 줬어요. 저반에 60이었다. 그러면 이게 대물의 이 겉에 대물이었잖아요. 대물의 이제 배율을 4배로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럼 대물은 이제 4배로 배율이 확대가 되는데 저반은 확대가 안 됐죠. 그러면 얘는 4배로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눈금이 어떻게 돼? 4분의 1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한 칸 안에 원래 4개로 나눠져 있던 게 확대가 안 돼서 4배 효과가 4분의 1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다 몇 개가 됐어요? 4 곱하기 4, 16등분이 되겠죠. 16눈금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한 칸이 그러니까 저반 눈금은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자, 그럼 세포 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데로 생각을 해보면 세포 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크기가 있었는데 세포 크기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세포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대물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대물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눈금이 이제 4배가 더 많이 필요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이제 저반 한 눈금의 크기가 아까보다 4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아까는 4개였는데 4분의 1이 됐으니까 몇 개 들어가겠어요? 16개가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포가 차지하는 눈금 수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아까는 한 눈금의 크기보다 지금 세포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눈금 크기가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차지하는 눈금 수는 4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만약에 한 눈금이 지금은 몇 눈금이 아까 네 눈금이 지금은 몇 눈금이에요? 16눈금이 되겠죠. 이런 식이겠죠. 자, 아까 네 눈금이래. 그러니까 저반 마이크로 눈금에 한 칸이 네 눈금이었다면 지금 16눈금이 되는 거죠. 여튼 지금 세포 A를 관찰하였더니 세포 A와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60눈금이 됐다. 그러면 이게 4배가 확대돼서 이런 거니까 4로 나눠 보면 15눈금이죠.
무슨 말이었어요? 확대 전으로 생각을 하면 15개의 눈금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확대 전 접안 눈금이 15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에 확대 전 세포 크기가 변한 게 아니니까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 눈금은 확대 전 접안 마이크로 눈금의 눈금 수죠. 그럼 아까 지금 거의 4분의 1일 테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 15가 되고요. A의 크기는 지금 15에다가 이 확대 전에는 15가 한 칸이 2.5 마이크로미터니까 두 개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3.7 이렇게 되겠죠. 확대 후로 계산하실 수도 있겠죠. 60이지만 한 칸이 얼마예요? 한 칸이 2.5가 아니라 이번 4분의 2.5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3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정리 잘 해두세요. 교과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저반 배율 그 다음에 대물 배율이 나와 있고요. 뭐 대물이나 저반을 확대시키고 나서 이제 세포 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항상 어떻게 바뀌더라도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두시면 너무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이제 공부해두시면 편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세포 연구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세포를 배지해서 무균 상태로 증식시키는 방법.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이름을 알고 계셔야겠죠. 조직 배양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입체 구조를 관찰하였다. 뭐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한 물질을 주입해서 이동 경과를 방사능 검출로 확인하였다. 뭐 이거는 자기 방사법이죠. 그죠? 세포 분해법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이제 세포 파쇄한 걸 집어넣어서 원심 분리해서 이제 분리되는 거에 따라서 층층이 분리되는 것 따라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분해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조직 배양이가 당연히 아니고요. 기억의 관원은 광원이 가시광선인 거는 이제 무슨 현미경? 광학 현미경이고요. 얘는 전자선이죠. 전자현미경이잖아요. 전자선이죠. 틀렸습니다. 자, 켈빈은 달을 이용해서 안 받는 과정을 밝혀냈다. 이거는 뭐 사실이죠. 여러분들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에서 이제 밝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해서 맞습니다. 뭐 미리 알고 좀 어떻게 보면 암기형 문제긴 하죠.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물질의 이동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골지체, 리소좀, 거친면 소포체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해야겠죠. 기억은 핵에 붙어 있는 거니까 거치면 소포체. 그죠? 여기 리보솜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골지체가 되겠고요. 외포작용으로 나가는 거고 얘는 떨어져서 세포 내에 있는 거니까 이게 리소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A는 거치면 소포체니까 골지체 아니고요. B는 단백질 분비 작용이 활발한 세포에서 발달됐다. 골지체가 아무래도 단백질 합성을 하면 골지체를 거치면서 이제 단백질이 분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지체가 단백질 뭐 항체같이 이제 비형제 세포 같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 같은 경우에 또 발달돼 있거든요. 거치면 소포체랑 골지체가 발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C는 세포 내 소화를 리소좀 안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었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죠.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거는 뭐 조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소기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의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루부산이 이제 지금 물질 기억 니은 디귿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루부산은 여러분 뭐 아마 다 외우고 계실 텐데 삼산탄소 아세틸코에는 이제 이탄소가 되면서 여기 뒤에 코에가 붙는 이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의 탈탄산 과정이라고 부르죠. 이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뭐겠습니까? CO2 한 분자가 나가겠죠. 탄소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NAD 한 분자가 이제 NADH로 이제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뭐 여러분 해당 과정에 이제 이 과정을 외우고 계셔야겠죠. 옳은 것을 고르세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일어난다.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일어나서 해당 과정 후에 이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효소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죠. 그래서 기억에 맞는 말이고요. 탈탄산 효소가 CO2가 떨어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탈탄산 작용이 일어나니까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겠죠. 자, 니은이 디귿으로 사는 NAD가 수소가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붙었죠. 수소가 늘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부르죠. 환원된다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이 디귿으로 환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지금 세포 A 우리 지금 보시면요. 세포 A, B, C의
니은 디귿의 유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각 세포는 대장균 아니면 동물세포 아니면 식물세포, 세균 아니면 동물세포 아니면 식물세포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매칭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포 A, B, C가 뭔지 안 나와 있지만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뭐냐면 DNA가 있다, 세포벽이 있다, 염록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세 개 다 있고 두 개 다 있고 하나만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찾지 마시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DNA가 있는 것은 대장균, 식물세포, 동물세포 다 있죠. 세포벽이 있는 거는 대장균, 그다음에 식물세포고 엽록체가 있는 거는 식물세포입니다. 그러면 한 명만 가지는 특징은 한 명만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죠. 기읍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식물만 가져야 되니까 이게 엽록체가 되겠고요. B가 뭐가 되겠어요? 식물세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가지는 건 뭐예요? DNA 유무고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럼 자연적으로 세포벽이 되겠고 세포벽이 되는데 세포벽이 있는 애가 두 녀석인데 식물이 확정됐으니까 A가 뭐가 되겠어요? 대장균이 되겠죠. 물론 이 둘의 세포벽의 성분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동물세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대장균인데 핵막이 없죠. 대장균은 핵이 없습니다. 세포 소기관이 아예 없죠. B는 동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입니다. 틀렸어요. 디귿은 세포벽이 있다이다. 디귿은 지금 여기 보면 세포벽이 있다 맞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차근차근 분석가 지금 쉬울 겁니다. 다른 과목 원 과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전범이라서 어렵지만 아마 쉽게 해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인지질로 구성된 리포솜을 통해서 어떤 물질 세포 내로 이동, 세포 내로 내포작용입니다. 그죠? 인지질은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 인지질은 여러분 알다시피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세포막은 세포막 유동성이 있다. 인지질은 이렇게 두 층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죄송해요. 아까 막 이건 탄소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다리 두 개 그려야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죠. 수평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있죠. 물론 플립플랍이라고 해서 수직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데 뒤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적이 감소한다. 여러분 요만큼이 여기 막에 더 포함돼서 막이 더 커졌잖아요. 그럼 표면적 감소하겠어요? 증가하지. 그죠? 틀렸어. 그래서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 물질 이동 방식에 대한 그림이다. 가나다는 특징을 A는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능동, 단순, 촉진, 확산 중 하나이다. 자, 그럼 봅시다. ATP 사용한다. 뭐죠? 능동수송입니다. ATP 사용 안 하는 거 두 개겠죠. 그 다음에 막단백질이 없는 녀석이 이제 단순 확산입니다. 그 다음에 막단백질이 있고 ATP 사용 안 하는 게 이제 촉진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기역은 사용 안 합니다. 맞습니다. 가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은 지금 가는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거죠. 고에서 저로 이동할 때 절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고요. 낭비잖아요. 자, 그래서 고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방식은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막 단백질이 있죠. 막 단백질이 있고 ATP 사용 안 하는 단순 확산이 촉진 확산이 되겠습니다. 막 이 단백질이 전용 통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지금 뭐가 됩니까? ATP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막 단백질을 사용하는 촉진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 항시는 자 CO2와 O2가 이동되는데 이 두유는 전용 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동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따라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확산입니다. 그래서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은 다 틀렸고요. 기억만 맞습니다. 그래서 8번만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 세포를 이제 A에 넣고 충분한 시간 후의 상태를 가라는 그림과 그다음에 이 세포를 다시 설탕용액 B로 옮긴 후에 삼투압과 흡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원형지 분리가 일어났죠. 왜? 여기 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물은 어디서 어디로 나갑니까?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세포 외부가 고장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세포를 다시 용액 B로 옮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Y축이 0인데보다 높죠. 양수죠. 양수란 말은 흡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흡수가 일어난다는 물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저장액이고 여기가 고장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A와 B를 비교하면 A가 고장액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설탕용액의 농도는 A보다 B가 높다가 아니라 A가 높다죠. A가 높다. 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흡수력인데, 자, 물이 계속 저장에서 고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오면 얘도 점점 저장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삼투압이 점점 일단 삼투압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 다음 흡수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수력은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0이 됩니다. 왜요? 이 둘이 결국 평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생길 거고 이제 끝날 때 되는데, 그럼 여기 잘 보면 세포의 부피가 1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흡수력이 1일 때도 계속 들어오죠. 세포벽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커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이제 커지고 싶은데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커지고 싶은데 세포벽이 막으니까 압력이 생기죠. 그걸 팽압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팽압이 안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팽압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이제 평형을 어느 순간에 평형이 이루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되면 더 이상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평형에 이루겠죠. 그래서 흡수가 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팽각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이 이제 평형이 되면 여기서 더 이상 흡수가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V1일 때는 원형질 분리 상태다. 이 상태 얘기하는 거죠. 왜? 부피가 더 작으니까 1도 안 되니까 쪼그라든 상황이니까 원형질 분리 상태다. 맞는 말입니다. V2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투압과 팽압이 크다가 아니라 같답니다. 같으니까 평형이 돼서 더 이상 흡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풀어볼게요. 루벤 실험. 나는 암실에서 보관하면서 식물과 CO2 조건을 달리했을 때 광합성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기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루벤 실험 워낙 유명하고요. 여기 얘는 CO2의 O에다가 방사선 동위변수 표시했고, 여기는 H2의 O2에다가 방사선 동위변수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빛이 있고 없다가 빛을 없애고 CO2를 좀 줬다가 이제 둘 다 주는 형태의 실험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알아셔야 돼요? 광합성이라는 녀석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뉘고, 명반응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H2O를 이제 뭐 해요? O2랑 H 플러스 쪼개면서 광분해가 일어나죠. 광분해.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가지고 이제 전자전달기를 돌려서 이제 수소를 펌핑하고 어떻게 해서 명반응 결과 뭘 만들죠? 이제 ATP랑 NADPH를 만들죠. 이 녀석은 이제 여기 암반응할 때 사용돼서, 암반응에서 CO2를 원료로 뭘 만드는 거예요? C6H12, O6 간단하게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항상 생각하면 여기는 원료가 H2, 여기 원료가 CO2고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산소가 나오는 생성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아시면 일단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가에서 기억은 O2 기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O2는 물이 광분해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8이 없겠죠. 이 니은의 O2에는 18이 있겠죠. 왜? H2에 18을 표시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18이다가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물을 구간 1은 빛도 있고 CO2도 있으니까 명반응, 암반응 다 일어나죠. 명반응이 일어나면 광분해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뭐 쉽게. 나에서 틸라코이드 내부의 H 농도.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비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틸라코이드 막에서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빛이 발생돼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H 플러스가 이제 안쪽으로 펌핑돼서 이쪽이 고농도인 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ATP가 합성되죠. 그래서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반대로 막강 구간으로 펌핑을 하죠. 그래서 이거 대칭해서 서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뭐 1대보다 누구보다 높은지 잘 편대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나에서는 빛이 없어요. 나에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T1일 때랑 T2일 때도 T1일 때는 지금 빛이 있어요. 명반응이 일어나요. 얘는 명반응이 안 일어나요. 빛이 없으니까. 명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빛을 받아서 이게 전자전달기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니까 H 플러스를 안쪽으로 펌핑하겠죠. 그러면 명반응을 할 때가 안쪽에 H 플러스 농도가 높겠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pH를 안 물었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농도라서 pH가 낮은 게 H 플러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가 T1일 때 명반응이 일어나니까 더 높겠죠. T2일 때보다. T2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T2일 때가 높다가 아니라 가보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이 되겠고요.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다. 신비문을 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이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알겠지만 이 ATP가 이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두 개 NADH와 이제 두 개 ATP가 이제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1과정에서 ATP가 소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산화환원 효소가 작용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산화환원이라는 건 뭡니까? 뭐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요. H 플러스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여기 보면 이 과정에서 좀 보세요. NADH가 일어나는 이게 환원 과정이죠. 그죠? 이런 환원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산화환원 요소가 없겠어요? 그죠? 당연히 산화환원 요소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당 과정은 O2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과정은 여러분 피루부산이 생성되는 것까지는 이제 무조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피루부산 이후에 산소가 있으면은 이제 TCA 회로 돌고 전자전력이 돌 수 있지만, 산소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피루부산을 이제 젖산으로 바꾸는 젖산 발효가 일어나죠. 얘를 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O2 유무와 없이 관계 진행된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풀어보겠습니다. A와 B는 발화 중인 씨앗의 호흡률을 측정하기 위한 건데, 기체 부피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동 방향은 같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KOH가 있고 증류수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호흡이라는 게 일어나면 호흡은 뭐냐? O2를 소모해서 CO2를 배출하는 게 호흡이죠. 여러분도 하시죠.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CO2를 흡수합니다. 그죠? AKOH 염기성 용액이니까 CO2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기획 실험에서는 CO2 배출된 게 여기 다 흡수돼서 여기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거는 다 뭐다? O2의 소모량이 여기 다 표시가 됩니다. 왜? 원래는 CO2가 배출돼서 그걸 상쇄하는데 그게 안 일어나서 O2의 소모량만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타납니까? 증류수니까 아무것도 흡수가 안 하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CO2의 O2 소모량 빼기 CO2 생성량이 여기 보입니다. 그렇겠죠? 뭐 둘이 같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O2 소모량이 지금 그럼 5니까 5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1이랍니다. 그럼 O2 소모량이 5인데 얘가 얼마야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4여야 되죠. 그래야지 총 1이 나오죠.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6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방향, 이동 방향이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1로 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같은 방향이든 다른 방향이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CO2 생성량이 4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호흡률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O2 소모량 분의 CO2 생성량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5분의 4에서 0.8입니다. 그죠? 그죠? 많은 것을 알려주죠. 자, 그럼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A, KUC는 CO2 제거에 이용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C와 B에서 소모된 O2의 부피보다 생성된 CO2의 부피가 더 크다. 만약에 소모된 것보다 생성된 CO2의 부피가 더 컸으면 이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됩니다. 근데 같으니까 이 녀석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서로 같다가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잘 보셔야 되죠. 이건 틀렸고요. 탄수화물을 호흡 기준으로 사용된다. 여러분 호흡률을 기억나시는 거죠? 탄수화물은 호흡률이 1이고요. 단백질은 0.8이고요. 지방은 0.7이 되겠죠. 그래서 외우고 계시면 0.8이 나왔으니까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아니잖아요. 틀렸습니다. 이런 거 가끔씩 물어봅니다. 탄수화물인 건 여러분 6CO2 세포 호흡 보시면 탄수화물 하나가 이제 소모되면 이게 그 탄수화물 그 개수를 보시면 CO2 발생될 때 보면 1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자면 C6H12O6이 탄수화물이랑 O2가 이제 반응해서 CO2 더하기 H2O잖아요.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뭐 딴 거 안 맞춰도 이게 66이죠. 이게 1대1이니까 1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1인데 다른 건 다르다라는 거죠. 자, 봅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것이다. 표는 기억력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카로틴의 색소는 크산토필, 잔토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관계 중심의 색소는 뭐 엽록소 AB 중에 하나겠죠. 자, 보시면 지금 기역이 멀리 가는, 그럼 이 기역이 카르토는 뭐 잔토필이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잔토필인가 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오금록소 A가 있어요. 이 A겠죠. 자, 기역은 잔토필이다. 맞고요. 니은은 광합성을 하는 모든 엽록소 A는 모든 식물에 있습니다. B는 없는 애도 있는데. 자, 분리된 색소 중에서 전개율은 얼만큼 같느냐예요. 전개율은 엽록소 B가 제일 조금 같으니까 제일 작다죠. 그죠? 쉽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세포에서 이제 효소 반응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떤 효소에서 저해제가 A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저해제가 있는데 속도가 빨라질 일은 없잖아요. 그럼 얘가 저해제가 없을 때고 얘가 저해제가 있을 때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전체 맥시멈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맥시멈 속도가 떨어지는 저해제를 우리가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저해제는 이게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 기질이 결합하는 자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결합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경쟁적 저해제라는 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모양이 비슷해서 얘도 붙을 수 있는데 얘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붙었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효소가 이제 100개가 있는데 얘가 100개, 얘가 50개, 얘도 50개 쓰면 절반은 얘가 붙고 절반은 얘가 붙으니까 얘가 속도가 맥시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50개 있고 얘가 50개 있고 얘가 50개 있고 이게 둘이 결합력이 똑같으면 얘가 50개 다 붙고 싶은데 반반 붙을 거란 말이에요.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능력은 어때요? 능력은 이 자리가 다 50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은 사실은 얘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얘가 최대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반응 속도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가 아니라 경쟁적 저해제 처리하면 이 맥시멈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이게 속도가 떨어질 뿐이지 맥시멈 속도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라는 건 어디 붙는 거냐면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다른 자리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여기에 구조를 뭐 이렇게 반응 못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반응성이 아예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 속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붙어가지고 얘를 억제시킨 건 얘는 반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동을 못하는 효소니까 작동 효소 100개 중에서 20개가 작동 못하게 되면 맥스 속도가 20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맥스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맥스 속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하시면 되고 이런 그래프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그래프면 경쟁적 저해제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기억은 A는 경쟁적 저해제가 틀렸죠. S1일 때 효소 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효소 자체가 원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 결과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거는 효소의 종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같은 효소 주고 양을 늘린다고 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질을 많이 넣는다 이런 것 때문에는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게 맞지만 화학을 배우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신데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같습니다. 자, 1에서 S2를 첨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S2일 때 이 효소를 첨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효소가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죠. 기질이 많거나 효소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증가하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효소가 많으면 그 효소가 다 반응을 할 맥시멈 속도에 빨리 도달할 거예요. 반응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효소가 많으면 동시에 작동하는 효소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D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15번 전자전달계의 저해제 X의 작용 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이동을 차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동한다고 되어 있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H 플러스가 펌핑되는 공간이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이죠. 그 막 사이 공간이다. 가는 맞습니다. ATP 합성이 확정할 때는 pH는 자 HP 합성이 지금 ATP 합성이 활발할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있다는 거는 여기 펌핑도 활발하다는 거 여기 H 플러스 여기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 pH가 낮고 H 플러스가 많으면 얘가 낮다 그랬죠.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가보다 높다인데 나에서 가보다 나가 가에서 pH는 낮아야지 많은 거죠. 낮다라고 표현하죠. 말장난입니다. 높다 낮다. pH냐, H 농도냐 이것 때문에 헷갈리셔서 틀리면 정말 점수 아깝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고요. X를 처리하면 탈수소 반응이 처리하기보다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거를 막으면 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TCA 회로의 탈수소 반응이라는 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TCA 탈수소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NAD 플러스가 NADH가 되는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TC 회로의 어떤 과정에서 수소를 어떤 물질에서 이 물질로 가면서 수소를 뜯어서
수소를 뜯어서 NAD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소 반응입니다. 수소 줬으니까 수소를 뜯는다는 뜻이죠. 수소를 뺀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한테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일어나려면 여러분 NAD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게 원료니까, 조효소니까요. 그런데 이 전자전달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때도 똑같은데요. 전자전달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NADH가 NAD로 다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TCA 회로가 다 돌아가면 모든 몸속에 있는 NAD가 NADH로 다 바뀌고 나면 NAD가 더 이상 없죠. 그럼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DH를 다시 소모해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바꿔주는 과정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NAD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탈수소 반응이 처리하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겠죠. 일어날 수가 없겠죠. 원료인 NAD가 없어서. NAD 부족으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거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순환적 광 이산화 과정과 비순환적 광 이산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계 1에서 관계 2, 관계 1 여기서 도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엽록체에서 외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납니까? 딜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거죠. 틀렸습니다. 외막이 아니라 딜라코이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과정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 마지막 전자를 NADP가 받죠. 그래서 최종 전자는 맞습니다. 가와 나의 모두 관계 1이 반응한다. 관계 1은 둘 다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답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7번. 가는 효소 X에 대한 반응을 나는 효소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효소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체 두 개가 들어가서 붙어서 나오고 물이 생성됐습니다. 무슨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축합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가수분해는 물을 가해서 이제 분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둘이 붙어 나왔으니까 축합 반응이고 이거를 굳이 생물에서 연결 반응이라고 그러죠. 연결 효소라고 그러죠. 이걸 효소. 그죠? 자, 그래서 S는 가수분해 효소다. 분해가 아니라 합쳐졌잖아요. 아니죠. 연결 효소입니다. 나에서 시간 단위로 형성되는 21대보다 31대가 높다. 21대보다 31대가 반응 속도가 더 높죠. 21대보다 31대가 높다. 맞는 말입니다. 쉬운 보기고요. 최저 온도 이상에서 반응 속도 감소하는 것은 여기서 반소하는 것은 효소라는 건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났었죠. 변성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건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아세트산 발효를 구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자, O2를 아세트산 발효 모르시는 분들인데 얘는 이제 아세트산 균이 이제 O2를 이용해서 이제 에탄올을 아세트산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O2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아세트산 발효입니다. 이걸 모르더라도 젖산 발효랑 알코올 발효는 O2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알코올 발효니까 이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젖산 발효가 되겠죠.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아세트산 발효이다. 맞고요. CO2를 생성하는가? 자, 알코올 발효는 젖산 발효는 어떻게 됩니까? 피루부산을 바로 젖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CO2 유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 발효는 이제 젖산이 아세트알데히드 갔다가 알코올이 되기 때문에 CO2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CO2가 발생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CO2가 생성되는 거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B에서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B에서는 ATP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 기질 수준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나눈다면 기질 수준 인산화는 효소에 의해서 해당 과정에서 효소 반응에 의해서 ATP가 생성되죠.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산화적 인산화는 이제 우리 전자전달계에서 H 플러스 펌핑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에 의한 인산화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젖산 발효에서는 여기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이음만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은 3번이 되겠고요. 19번 보겠습니다. TCA 회로 과정은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만 여기서도 NAD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탄소수 보시면 우리 옥살아세트산이 4탄소가 아세틸코에가 2탄소라 6탄소가 되고 5탄소가 되고 4탄소가 되고 4탄소 가죠. 그럼 여기서 CO2 나올 것이고 그죠? 여기서 CO2 나오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그다음에 알다시피 여기서 CO2도 나오지만 NADH도 나오고 GTP 나와서 ATP로 바꿔서 ATP도 나오죠. 여기서 탄소는 그대로니까 뭐만 생성되는 과정이죠.
디귿은 뭐만 생성이 되죠? 수신에서 말산같이 특이하게 FADH2가 나오고요. 말산의 옥살아세트 같은 때는 이제 NADH만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디귿은 뭐 보나마나 FADH2겠네요. 그죠? 자, 기역은 가이다. 세 개 다 나오는 거는 가죠. 맞습니다. 디귿에서 CO2가 생성된다. 디귿이 어디죠? 디귿은 FAD 여기죠. 사탄소에서 탄산소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CO2 생성 안 됩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1분다당 탄소분의 수소수는 자, 지금 보죠. 말산에서 옥살아세트산을 비교하는 건데 이 둘을 보면요. 지금 말산과 옥산화는 둘 다 탄소입니다. 탄소 4개짜리입니다. 탄소 4개, 탄소수는 똑같은데 수소수가 보면 지금 NADH가 생성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NAD 플러스한테 말산에서 수소를 줘서 옥살아세트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산은 수소를 잃었죠. 그죠? 그러면은 수소수는 누가 더 많아요? 수소수는 말산이 더 많죠. 왜? 수소를 잃어야지 옥살아세트산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소수는 말산이랑 옥살아세트산을 비교하면 말산이 많습니다. 잃은 게 옥살아세트산이니까. 따라서 이 수소수가 누가 더 많으냐? 말산보다 옥살이 크다가 아니라 말산이 더 크다죠. 말산이 옥살아세트산이 말산이 더 크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가는 광합성의 안반응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안반응 켈빈 사이클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켈빈 사이클을 뭐 간단하게 써보실 수 있으면 되겠는데 뭐 외우고 계셔야죠. 뭐 생물 2를 선택하셨으니까. 그죠? TCA랑 켈빈 회로는 뭐 안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물 2를 선택하신 분이면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안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시느냐 하면 이제 CO2가 들어오는데 어디에 들어오냐면 RUBP. 여러분들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제 RU 루블로스 바이포스페이트인데요. 무슨 소리야? 루블로스라는 거는 탄소가 5개짜리고요. 포스페이트가 바이포스페이트니까 2개의 인산을 갖고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들어와서 다른 색깔로 쓸까요? 뭐가 형성되느냐? 여러분들 뭐가 형성되죠? 3PG. 세 번째 자리에 P가 있는 글리세르 포스포 글리세르레이트가 생성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PG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DPG로 바뀌고 DPG가 G3P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뀌고 G3P에서 이제 다시 이제 얘가 생성되죠. 일부는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 나가고요. 이제 2개가 필요하죠. 이게 3탄당이니까. 다 3탄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2개 합쳐지면 6개니까 이게 2개 생성되겠죠. 다 2개씩 도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개수를 맞추실 때는 이제 이거 6이 되게 맞추시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쁘게 못 썼는데 조금 이쁘게 써볼게요. 좀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다시피 RUBP가 이렇게 있으시면 여기에 이제 CO2가 첨가돼서 DPG가 되고 DPG가 되고 뭐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되신 다음에 이제 일부 나가고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이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개수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5개가 원래 이게 5탄소라 그랬잖아요. 탄소 여기 있던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6개가 투입된다. 탄소 6개가 투입돼야지 여기 새로 나오는 거 중에 6개가 싹 다 새로운 탄소로 CO2가 된 걸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6개를 보통 우리가 쓴다면 이제 얘가 이제 6개 CO2가 들어가고 이게 탄소 5개째 얘도 6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둘이서 이제 탄소가 몇 개예요, 지금? 36개잖아요. 여기 5개짜리 6개랑 6개니까. 36개면은 이게 3탄소짜리가 몇 개 만들어지죠? 1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DPG는 12개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P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 DP니까 더블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를 하나 더 붙여주니까 P가 어디서 났어요? ATP를 사용해서. 그죠?
그럼 지금 몇 개의 분자에 12개에다가 붙여야 되니까 1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2ATP가 12ADP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G가 G3P로 바뀔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사용되느냐? 12개가 12개 NADPH가 사용돼서 12개 NADP로 바뀌면서 이제 NADP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P가 하나잖아요, 이 녀석. P가 하나인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지금 보세요. 이 중에서 지금 이게 탄소 3개짜리 녀석인데 3탄소짜리인데 이 녀석이 12개 36개 중에서 몇 개가 빠져 있어? 2개가 2개의 3GP는 이제 포도당 만들러 가서요. H62 뭐 이런 게 포도당이나 설탕 이런 거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 이제 30개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2개는 여기서 2개는 1로 가고 2개는 1로 가고 이제 10개는 1로 간다는 뜻이죠. 이 10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세설될 때 보세요. B가 또 2개잖아요. 얘는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ATP가 또 필요하죠. 몇 개 ATP가 필요가 있어요. 지금 6개로 2개씩 합쳐지니까 몇 개가 필요했어요. 6개의 분자의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3탄당 30개의 탄소를 가지고 6개의 이제 5탄당짜리가 만들어지니까 6개의 ATP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6개의 ADP가 나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죠. 뭐 대충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6탄소가 들어갔을 때 12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춘 건데 그래서 이게 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뭐 보통 포도당 C6H12OU 이거 하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응식을 맞춘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X는 3PG와 루블루스 포스페이트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CO2가 합쳐지는 녀석이 뭐겠어요? RUBP겠죠. RUBP. 혹은 3GP가 재생성되는 게 RUBP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합쳐져서 뭐가 돼요? 3PG가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됐죠?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개수 맞추는 방법은 직접 맞추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얘 3탄소 그다음에 P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5탄소 P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CO2가 3개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6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CO2가 3개 들어왔다는 거는 RUBP도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6개, 여기 6개짜리를 했잖아요. 이 둘은 항상 숫자가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당 하나가 붙었다는 식으로 한 개가 하나가 붙어서 반으로 쪼개져서 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 둘은 항상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 3, 3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3PG가 만들어졌는데 얘도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지금 탄소가 5개 3개 하면 15개, 18개죠. 18개니까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얘가? 6개 해야죠. 이게 탄산토니까 곱하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6이 되겠어요, 개수가. 다 했어요. X는 3PG다. X는 루블루스 RUBP입니다. 포스피트고. 가에서 기읍과 니은은, 기읍은 아까 개수가 3이었고요. 니은은 6이죠. 그래서 6이다. 그래서 니은이 크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개수는 뭐 정확하게 사실 나올 수도 있는 대소한 비교했는데 이 대수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분자당 인산기수는 X가 Y보다 많다. 자, 지금 X가 뭐고 Y가 많고 해야 되는데 빛을 차단하면 농도가 떨어지는 녀석과 농도가 증가하는 녀석이 있다는 거죠. 빛을 차단하면 뭐가 없어요? ATP가 없어요. 그럼 지금 대충 그려놨는데 여러분 ATP가 있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가 진행이 되죠. 여기가 진행이 되죠. ATP가 없으면 여기가 진행이 안 돼요. 요 밑에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RUBP는 어떻게 되겠어요? RUBP는 지금 위에 가정에 ATP가 필요했어요? 아니, 없어요. ATP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ATP가 필요 없는 가정 여기는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밑단으로 넘어가야지 돌아서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ATP가 사실 어떻게 보면 ATP가 없기 때문에 ATP가 필요 없는 이 과정은 계속 일어나서 얘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RUBP는 계속 사용이 되니까 없어지는데 13PG는 어떻게 돼요? RUBP 갖고 만들어내니까 계속 만들어지는데 CO2는 있으니까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ATP를 사용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증가했지만 이제 이렇게 변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줄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RUBP라는 것과 그러니까 X가 RUBP, Y는 뭐다? 3PG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RUBP는 바이포스페이트니까 인상기가 두 개 있는 거고요. 3PG는 이 3이 P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P는 하나에 있는 녀석이에요. 아까 봤듯이. 그래서 P가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인상기수는 X가 Y보다 많다가 되겠죠. 틀렸어요.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적 요소가 크죠. 개수 맞추는 거는 이제 탄소 개수만 알고 계시면 맞출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되고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 해설해봤고요. 아마 첫 시험이어서 생명과학 2는 전범위도 아니고 해서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우리 DNA 나오고 하는 파트랑 저기 그 또 뭐야 분류학이랑 이런 게 나와줘야 이제 생태학 이런 게 나와줘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이제 그래도 일단은 문제는 많이 공부를 한 건 되니까 이제 문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